아줌마는 여길 이렇게 어지럽혀도 돼? 나한텐 그렇게 치우라고 난리치더니. 제가 세무사라 세금 신고 시즌엔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며칠 전 오랜만에 차를 쓰려고 보니까 차에 긁힌 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차 표면에 남은 스크래치 깊이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여러 날에 걸쳐 뭔가로 긁은 흔적으로 추정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파트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웬만하면 또 요즘 다 찍혀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없어가지고. 그 남자 그 남자네. 아까 앞집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고의로 제 차를 긁은 것 같아요. 앞집 남자가요? 수상하긴 한데 직접 차를 긁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경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수사 자체를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긁혔다던가? 아니요. 차를 주차하기 전에 제가 직접 손세차를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흠집 하나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분이 사용했을 가능성은요? 아니요. 아내는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집 남자를 의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걸까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집 남자랑. 앞집 남자, 저희 가족, 특히 아내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코지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건 3개월 전에 앞집 남자가 이사 오면서 시작됐어요. 아, 이웃 잘 만나야 되는데. 아. 이웃 잘못 만나면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정말.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쓰레기. 와, 저 스트레스야 정말. 어떡해. 담배 핀다고? 와, 저 진짜 완전 비매너다. 와.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이야. 무서워.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내 담배도 못 피나. 아니 이래서 일부러 삼급지로 이사 왔는데 갑자기 남 일에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불편하면 지들이 이사를 가든가. 이씨. 무섭다. 저러면 어떡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됐어. 저런 사람은 뭐하러 부딪혀. 가자.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요? 아씨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관리사무실에 얘기할 테니까 격떨어지게 나서지 마. 그 후로도 앞집 남자는 쓰레기를 복도에 쌓아둔 채 방치했고요. 집 안에서든 공용 복도에서든 가리지 않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앞에 차를 대놨구나. 밀어보지 뭐. 오! 안 밀려요? 잠겼어. 아, 잠궈놨어 또. 사이드. 세상에. 어머 뭐야 연락처도 없고. 도대체 누가 차를 이렇게 되는 거냐고. 큰일 났네.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앞에서도 안 밀린다. 안 밀려요? 아 진짜. 나왔다. 비켜. 왜 정말은? 저기요.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됐어. 엄청나게 이기적인 입주민을 만났어요 진짜. 주차도 완전 진상으로 해놨더라고요. 저희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 아내였어요. 아, 아내분이 이런 거 못 참는구나. 네. 이런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꽂힌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의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펴요? 금연구역이에요. 어디서 피냐고. 공용 복도 및 계단,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 경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저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집 신상 남자가 하는 행동들을 제재하겠다면서 평소 불만 많았던 주민들까지 모아서 같이 시간과 구역을 나눠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경비를 돌면서 고발할 수 있는 건들은 고발도 계속하고요. 앞집 남자는 결국 과태료 처분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자경단이 지금. 범죄와의 전쟁 같다. 지금 자경단이 좀 뿌려졌어요, 지금. 야, 이씨. 전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그 남자를 향한 시선도 더 따가워졌고요. 자극이 되는 거지, 사람한테는.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아줌마는 여길 이렇게 어지럽혀도 돼? 나한텐 그렇게 치우라고 난리치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네. 와. 이거 아줌마가 이렇게 떨어뜨렸길래 얼마나 무서울까. 그날은 윗집 부부 덕분에 무사했지만 그 남자라면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가 여러 군데 긁혀 있고 CCTV에 앞집 남자가 제 차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까지 보니까 앞집 남자가 한 짓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정화상 오시면 되죠. 괜히 아내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엮여서 네, 정황이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차지만 사람 일도 모르잖아요. 아내는 일 커질까봐 말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서 처리를 해야 앞으로도 더 큰 일 안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탐정사무소까지 찾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흔히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커지는 이웃 간의 갈등. 그렇게 우리는 차를 긁은 범인이 의뢰인이 의심하는 앞집 남자의 소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파트 CCTV 저장 기간이 30일인데 그 안에 의뢰인 차량을 훼손하는 영상은 없었으니까 이제 최소 30일 이전 의뢰인 차 주변에 주차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겠어. 30일. 온다.
일단 의뢰인 앞집 남자를 조사해볼게. 그럼 그동안 전 입주민들 만나서 영상 최대한 확보해볼게요. 오케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며칠 동안 입주민들을 만나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블랙박스 용량이 꽉 차가지고 이게 지금 녹화가 안 되는 거야. 네, 탐정님. 그쪽 상황은 어때? 의뢰인 차 주변에 주차한 차량 몇 대에서 영상을 받긴 했는데 이게 저장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그 앞집 남자는 오늘 어때요? 핸드폰 집에 가서 꺼져. 꺼져. 죄송합니다. 뭐 오늘도 똑같아. 불법적으로 돈 벌면서 사는 남자인 건 확실해 보여. 약간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남자 같다. 매번 현금 찾아서 돈 쓰고 욱하면 누구든 욕하고 시비 걸고. 의뢰인이 불쌍하긴 하네요. 하필 앞집에 그런 남자가. 잠시만요. 왜? 무슨 일 있어? 한 달 전쯤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놓은 입주민을 찾았는데요. 지금 주차장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가 만나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러던 중 운 좋게 한 입주민의 협조로 아파트 CCTV 저장 기간 이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 뭐가 좀 나올지. 그 영상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바로 앞은 아닌데 각도가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 의뢰인 차 누가 회수했는지 식별되겠는데요. 좋아. 파일 나눠서 확인해보자. 나한테도 공유해줘. 그 남자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누가 도대체? 안 나와? 탐정님, 이거 좀 보세요. 찾았다. 뭐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영상 속에서 발견한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앞집 남자가 직접 의뢰인 차량을 훼손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훼손하는 거는 안 나왔는데. 이상하네.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찍혔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러는 건 100%예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누가 그랬을까요? 응. 윗집 사는 남자랑 그 집 아들인데. 윗집? 구해줬던 그 남자잖아. 애 자전거 연습을 왜 주차장에서 시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고를 냈으면 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저 와이프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날 새벽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아내분이다. 예.
자기 남편 차 근처로 와서 네. 처음엔 아내분이 흠집난 부분을 지우려고 문지르시는 건가 했는데 오히려 차를 더 긁고 있더라고요. 왜? 심지어 다른 날 다른 곳을 다양한 도구로 의뢰인 차를 몰래 긁는 모습도 추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자기 차인데 남편 차는 야 한두 번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대체 왜?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제 차에 대해서 물을 때 아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앞집 남자가 한 집 갔다고 무서우니까 돌추지 말고 넘어가자고 한 것도 아내였고요. 응? 아,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탐정님, 혹시 아내가 왜 그랬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왜 남편 차를 훼손하고도 모르는 척한 걸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아영이랑 손잡고 가도 돼요? 그래. 아영이가 좋다고 하면. 아, 좋아. 우리 유치원 때 뭐 하고 놀까? 윗집 남자 같은데요 저 남자? 네, 맞아요. 그럼 그 책상 오늘 뭐가 나와? 며칠 동안 의뢰인의 아내를 지켜본 결과 매일 아침 같은 유치원 같은 반 친구라는 윗집 남자의 아들과 함께 딸 아이를 등하원을 시키고 학교인데 기초들이에요 요즘. 그럼. 와, 이 커리큘럼 너무 좋네요. 아영아, 우리 같이 보내볼래요? 아, 저는 남편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아, 아영 언니는 남편한테 뭐든지 허락받고 하더라. 저희 남편이 좀 꼼꼼해서요. 딸이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에는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거나 장을 보는 등 여느 학부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부부끼리 이제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네요. 부럽네. 다정한 멋진 남편. 아, 쇼핑도 잔뜩 하고. 어. 난 장바구니 들었는데 저기는 쇼핑하고 막 쇼핑백 들고. 왜? 아니에요. 맞다. 그 전에 말한 학습지 말이야. 이걸로 결제해. 교육제휴 할인율 높으니까. 그러면 저번에 당신이 준 그 카드는 다시 반납해요? 아니, 그건 생활비만 결제하고 그걸로 학습지 결제해. 강제권을 이제 남편이 갖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여보, 내 차 긁힌 거 봤어? 한두 군데 아닌 거 봤지? 안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이랑 CCTV 영상도 찾아봤는데 뭐 없던데?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 긁힌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가봤자 집, 학원, 백화점 정도인데 거의 잘 안 끌고 다니니까 여기서 긁힌 거 같은데. 학원일 수도 있겠다. 다음에 한 번에 싹 수리해놓고. 아니야, 어차피 차 바꿀까 생각했었으니까 그냥 둬봐. 알겠어? 그렇게 계속해서
의뢰인의 아내를 지켜봤으나 딱히 이렇다 할 의문점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리는 조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한 장면. 뭘까요? 너무 잘한다 우리 아영이. 그렇지. 잠깐만 아영아. 잠깐. 받았어. 너 괜찮아? 엄마 봐봐 일로 와봐. 다행이다. 다친 데는 없네. 어떡해. 근데 어떡하지? 차가 많이 긁힌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다. 안 다쳐서. 나 저 장면 어디서 봤는데. 뭐지? 데자뷰인가? 그때는 미친 남자랑 아들이었지. 어디 괜찮아? 방식이 비슷하다. 뭐지? 잠깐만 있어봐. 비니 아빠. 저기 오늘 비가 와서 우리 아영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좀 탔는데요. 진짜 죄송해요. 차에 또 부딪혀가지고. 이번엔 좀 많이 긁힌 것 같은데. 네, 좀 내려오셔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좀이라고 하는 거면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주차장에서 왜 자꾸 이렇게 자전거를 타셔가지고. 나 이런 일로 얼굴 붉히기 싫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그 일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의뢰인의 아내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또 남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듣고 나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만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 집이지. 오랜만에 대청소 좀 하려고요. 청소할 게 좀 쌓여서 오늘 몇 시간, 아무튼 저기 오랫동안 통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따가 집에서 봐요. 남편한테 이제 청소하러 간다 얘기하고 약간 뭔가 핑계거리를 좀 만들었어요. 남편이랑 통화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까지 하고 어딜 가는 걸까? 가자. 자, 뭐야? 누구야? 누군데? 네, 여기입니다. 네.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길은 안 막히셨어요? 네, 괜찮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착한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는 의뢰인의 아내. 우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오늘 거짓말을 하고 만난 남성분입니다. 뭐죠? 뭐지? 이 남자 누구죠? 그게 자, 뭘까요? 저게 이제 확실한 키인데. 무슨 얘기를 하나?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린 슈퍼픽 보험 손해사정사 위기안입니다. 손해사정사? 계속 들어보자. 네. 제가 이번에 청구한 게 지급 보류됐더라고요. 네, 확인해보니 최근 고객님 명의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기반으로 소액 청구가 다수 접수됐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건 피해자가 동일인인 남궁상철님이란 점이에요. 이렇게 동일 피해자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지급 보류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희 윗집에 사는 분인데요. 애들이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유치원 다니는 동갑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제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다 보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류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동일 피해자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지급보류 심사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제가 사건 경위서에서부터 영상, 사진들까지 다 증빙해서 제출했는데도요? 그래서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추후에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뵙자고 한 거고요. 네. 반복 청구의 동일한 피해자. 제 아내가 보험 공모 사기라도 저질렀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있으나 추론일 뿐입니다. 보험 정보는 계약자 피보험자 외에는 접근이 제한돼서 더 알아보지 못했고요. 이상하네. 제 아내한테는 제가 들어준 실비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윗집 사는 분과의 관계도 뭔가 좀 이상하고요. 그럼 설마 둘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답답하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비는 카드 따로 줘서 와이프가 돈 필요할 일도 없고요. 분명히 남편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한 의뢰인의 아내. 우리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아내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딨어? 저기 안 해요. 왜? 충격적인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왜요, 왜? 미친 이것들이. 뭐야? 아내가 윗집 남자 같은데요? 윗집. 당장 옷 입고 나와. 아니 저기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왜? 덮어줘? 덮어주네 옆에서. 야. 그게 잘못한 줄 아나 보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라 좀. 사람 덧받치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뭐죠? 그게 경비 때문에. 뭐? 경비? 진짜 무슨 말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의뢰인의 아내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앞집 남자가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 상철이를 만났어. 뭐야 이씨. 앞집 남자 때문에 같이 경비하다가 친해지게 됐어. 저기 있었구나. 저기 있었구나. 고마워요. 제가 한번 사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앞집 남자 때문에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 카드를 쓰는데 카드 긁는 순간 바로 알림 뜨고 바로 전화 오고 어디서 뭐 하냐 또 뭐 샀냐 막 난리 칠까 봐. 이렇게요? 네. 아내 누님. 이쪽 이제 아내가. 여보.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곧 들어갈게. 저도 그래요. 이게 1+1인지 몰라서 다행이지. 알았으면 난리 났을걸요? 그 정도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우아한 깍쟁이 사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갈 땐 좀 우아하게 보이라고 시켜가지고요. 그런 걸 왜 시켜요? 참 이상하네 진짜. 좋아요. 제가 선심 쓸게요. 앞으로 1+1 음료 사 먹을 때 하나 무조건 누나 준다. 내 1+1 해요? 누나요? 누나야 또 갑자기 누나가 됐어요?
누가 홍철이와 누나. 갑자기 누나가 됐네. 콜. 뭔가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 평생 남의 편 같은 당신보다 더 가까운 내 편. 야, 앞집 남자가 맺어준 인연이네요.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이런 비싼 옷과 가방이 왜 필요해? 내일 아영이 학예회 그때 입으려고. 이런 스타일 당신하고 안 어울려. 내가 사준 옷 있잖아. 그건 너무 오래됐고요. 좋은 옷은 오래 입는 거야. 어? 이쁘게 입고 가서 누구 보여주려고. 당신은 안 꾸며도 이쁘니까 이거 가서 싹 다 환불해. 어? 아니면 직접 벌어서 사 입든지. 직접 벌어서 사입든지. 직접 사입으라고. 얘 꽂혔다. 누나 여기서 혼자 뭐해?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해. 아니, 나 남편 눈이 내가 무슨 필요하다니까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살라고 막 그러고. 나 진짜 트로트 치사해서 내가 나 아영이 학예회 때 나 뭐 입고 가. 엄마들이 나 무시할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 이 나쁜 놈아. 이건 어때? 가방이네?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또 있어? 뭐야? 이거 너 와이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누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나 잠깐 빌려도 돼? 아니 누나 가져. 우리 와이프 오늘도 쇼핑 잔뜩 하고 와가지고 진열할 것도 없다고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어울리는 걸로 몇 개 빼놨어. 야 진짜 이거. 잘했다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가 쓰던 거라 좀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세팅이야.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리 와봐. 고마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누가 오해할 수도 있고. 누나 울어서 출출하지? 우리 컵라면 먹을래? 돈 있어? 돈? 없지. 잠깐 기다려 누나. 그러니까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으니까 얘. 카드만 쓰니까 다 걸리니까. 돈은 없지만 집에 컵라면은 있지. 아니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왔대.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우리 신세가 참 처량하다. 처량해. 난 이걸로 충분해. 너 진짜 멋진 녀석이야. 네 와이프 좋겠다. 좋긴. 사업 한번 망하고 주식 한번 망하니까 와이프가 10원 한 개도 허락받고 있어. 그 와이프 생일 선물도 와이프 허락받고 와이프 카드로 사잖아. 본인이 일단 말아먹은 게 좀 있네요. 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잘생겼잖아. 에휴, 얼굴 잘생긴 남자랑 사는 거 아무 소용 없다고 누가 작고 반짝이고 비싼 것 좀 자기 돈으로 턱턱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알은 큰 걸로. 야, 그래도 너는 얼굴도 작고 반짝이니까 괜찮아. 고마워. 누난 내 자존감 지키네. 근데 나도 네 와이프처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럼 해볼래? 뭐 어떡해. 라면이나 먹어. 아 그래서 시작을 했구나. 시작한 거야. 맛있지? 서로 차봤자. 알았어?
나도 보니까 더 맛있어. 담배 연기 싫어한다면서요. 저번엔 담배 연기 때문에 기침해서 들킬 뻔했다면서. 그래서 준비했어요. 앞으로는 꼭 마스크 써요. 당신 같은 남자랑 살다가 누군가 나를 챙겨주니까 설렜어요. 나보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고. 저거 대놓는가 봐. 아, 중국어로 내놔가지고. 아. 찍어서 중국어리 사이트에 올리면 그렇게 서로 배우자 모르게 용돈을 만들게 됐고 학창 시절에 어른들 모르게 비밀을 만드는 것처럼 짜릿하고 즐거웠어. 그러다가 당신이 차를 세워두고 간 어느 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어디 괜찮아? 안 다쳤다. 근데 아빠 차가 어여 있어. 이건 진짜 사고야. 이건 진짜 옛날 거야. 미안해 누나.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보상할게. 아유 뭐 이 정도면 내가 말 안 하면 우리 남편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내가 너한테 신세진 것도 많고 또 어차피 우리 남편 한 달 동안 차 안 갖고 다닐 거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나리오가 다르게 써졌구나. 누나, 내가 차 긁은 거 미안해서 좀 찾아봤는데 내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 보장이라는 게 있더라고. 어제 차 긁은 거 그걸로 처리하자. 됐어. 이런 거 하려면 네 돈도 좀 내야 될걸? 맞아. 근데 견적만 잘 잡으면 오히려 남을 수도 있어. 소액 청구 보험이라 바로바로 돈도 들어오고. 그럼 내가 받을 순 없어. 누나가? 원래 차주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 네, 보험사죠? 네.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 받을 수도 있대. 가족관계증명서랑 추가 서류 몇 개만 보내주면 누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준다는데. 진짜? 그렇게 간단해? 동의서에 찍을 남편 도장만 있으면 누나 남편 모르게 받을 수도 있겠어.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차 수리비를 좀 부풀려서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 그럴 필요 없어. 수리 안 하고 그냥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대. 진짜? 그럼 자부담금을 내도 남는 장사네? 약간 새로운 거에 눈을 떠버렸네. 푼돈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게 행복했어. 나왔어. 얼마야 이게? 너무 짜릿했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스릴에 취해서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돈이 생기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데이트 비용으로 써. 다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플러스 원이죠? 나 너한테 진짜 고마워. 남편한테 막 옥죄는 기분이었거든.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애썼네 사느라. 내가 앞으로도 누나 숨통이 되어줄게. 한철아, 조금만 숙여봐. 더 조금만 숙여. 아 미쳤다. 아 나 취했어. 취했나 봐. 나 이거 먹고 안 취하는데. 나도 취했어. 그러니까 미친 짓 좀 할게. 결국 그렇게 됐어. 그날부터 서로의 배우자들 몰래 계속 보험료를 청구할 건수를 만들고. 잠깐, 어떡해? 너 괜찮아? 다행이다. 다친 데는 없네. 어떡해. 근데 어떡하지? 차가 많이 긁힌 것 같아.
얼마나 많이 타먹었으면 엄청 해먹었나 봐요, 서로. 아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왜 이 주차장에서 자꾸 자전거를 타가지고 비 오니까요. 비 오는 날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 하필 또 저희 차를.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 보상해서요. 수리해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출장 간다길래 진짜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나도 많이 참았어. 참았다가 만나니까 이렇게 뜨겁지. 뭐. 둘이 있으니까 뜨겁지. 귀여워. 약속했잖아. 보험금 청구한 거 입금되는 날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니까 참자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 이번에 내 차례인데 지금 보류되는 바람에 누나가 좀 많이 청구하긴 했어. 내가 조심하자고 했잖아. 빨리 돈 많이 모아가지고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지. 근데 자기 와이프랑 했으니까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와이프한테만 잘해주고. 그래서 그 와이프 가방 팔아서 놀러 왔잖아. 그 돈으로 우리 지금 같이 맞아. 돈 많이 받았는데 호텔 갈 걸 그랬나? 아니야. 난 너랑만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어. 여기도 진짜 너무 낭만 있다. 운치 있고. 역시 누나 뭘 좀 안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질색하거든. 우리 남편. 아, 점생. 아, 그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왜 와이프는 그래도 예쁘잖아. 누나가 더 예쁘지.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바람은 나쁜 건데 쟤는 되게 불쌍하냐. 그러니까 둘이 불륜자지를 경비 마련하느라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야? 어. 미쳤어? 우리 알긴 생각 안 났니? 나 미쳤어! 나 아영이보다 나 이 사람 못 만날까봐 그게 더 무서워. 나 이 사람 사랑해. 진짜 미쳤네. 단단히 미쳤구만. 이렇게 된 이상 나 미련 없어. 우리 이혼해. 아이고 눈이. 너도 이혼해버려. 뭐? 옥재은 미쳤어? 와이프 카드나 받아 쓰는 이놈 만나겠다고? 미쳤구나. 네가 아주 심하게 미쳤어. 우리 상철이 당신보다 훨씬 다정해. 그리고 당신보다 1000만 배는 잘생겼어. 뭐? 나 이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단돈 몇 푼으로 나 옥죄고 통제하는데 이 사람은 몇 푼 돈으로 나 행복하게 해줘. 당신은 늘 날 숨 막히게 하고 이 사람은 나 숨 쉬게 해준다고. 뭐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해? 저 누나 취했어. 취했어요. 아파트에서 공동의 경비로 안전을 지키던 두 사람은 불륜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공모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공모는 결국 서로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씁쓸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